저항훈련, 이걸로 진짜 효과를 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뭐 무게만 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말 핵심인데요. 오늘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그 NSCA 교재 17장이잖아요. 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저항훈련 프로그램 설계의 진짜 알짜배기 원리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상황이랑 목표에 딱 맞는,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그런 훈련 계획 세우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 그거 확실히 얻어가시는 거예요. 뭐 복잡한 이론보다는 진짜 실질적인 적용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네, 맞습니다. 효과적인 저항 훈련은 뭐랄까 예술이자 과학이죠. 그냥 좋아하는 운동 몇 개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체계적인 로드맵,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 NSC의 17장에서 강조하는 첫 단추가 바로 요구 분석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뼈대를 그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구 분석이요? 결국은 뭐 나 자신을 알라 이런 거군요. 자료 보니까 현재 뭐 훈련 수준이나 운동 얼마나 했는지, 혹시 다친 적은 없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훈련 목표, 근력을 키울 건지, 근육을 늘릴 건지, 아니면 지구력인지 이런 걸 먼저 딱 파악해야 한다 이거죠. 장악합니다. 요구 분석은 집 짓기 전에 설계도 그리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재료, 현재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집, 그러니까 목표를 짓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이후에 운동 선택이나 빈도, 강도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죠. 특히 어떤 스포츠를 위한 훈련이다 이러면 그 스포츠에서 주로 어떤 움직임을 쓰는지, 어떤 근육이랑 에너지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는지 이런 분석이 더 중요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짧고 폭발적인 힘인지 아니면 좀 오래 지속되는 힘인지 이런 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고 치고 이제 구체적인 훈련 계획, 그 말씀하신 시공 계획은 어떻게 세우나요? NSCA 자료 보니까 고려할 변수가 정말 많던데요. 운동 선택, 훈련 빈도, 운동 순서, 그리고 뭐 부하, 반복수, 세트 수, 휴식 시간까지.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변수들이야말로 목표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조율하는 핵심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선택은 목표 근육이란 또 훈련 수준에 잘 맞춰야 하고요. 운동 순서는 보통 큰 근육 운동이나 여러 관절을 쓰는 운동 있잖아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거. 그런 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작은 근육, 단일 관절 운동, 뭐 이두컬이나 삼두 익스텐션 같은 거 이런 걸 나중에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에너지가 많을 때 가장 힘든 운동부터 하자. 뭐 이런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무게나 반복수는요?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력은 1RM의 85% 이상 6회 이하 반복. 근비대는 67에서 85%, 6에서 12회 반복. 이 숫자들 뒤에 뭔가 원리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숫자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목표하는 어떤 생리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입니다. 근력을 키우려면 신경계가 최대한 많은 근섬유를 확 동원하도록 아주 무거운 무게, 그러니까 85% 1RM 이상으로 짧게 반복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반면에 근육 크기, 즉 근비대를 키우려면 근육에 충분한 기계적 장력이랑 또 대사 스트레스를 줘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중간 정도 무게, 한 67에서 85% 1RM 정도 무게로 6회에서 12회 반복하는 게 그 스위트 스팟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럼 휴식 시간도 마찬가지겠네요. 근력 운동은 2분에서 5분 이렇게 길게 쉬고 근비대는 30초에서 1분 반 좀 짧게 쉬라고 되어 있던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군요. 그럼요. 물론입니다. 근력 운동할 때 길게 쉬는 건 다음 세트에서도 최대 힘을 빵 낼 수 있도록 근육의 즉각적인 에너지원, 그 ATP-PC라는 게 있는데 그걸 충분히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고요. 반면에 근비대 훈련에서 좀 짧게 쉬는 건 근육 안에 대사산물이 쌓이게 해서 성장 촉진 호르몬 분비를 유도하고 근육세포한테 야, 커져야 돼! 이런 신호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 시간 자체가 훈련 목표에 따른 전략적인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진짜 디테일하네요. 근데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우리 몸이 적응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NSCA 교재에서 점진성이랑 주기화를 강조하던데 이건 뭔가요? 특히 그 2 for 2 규칙이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근육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성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점진적 과부하 원리죠. 그 2-for-2 규칙이라는 건 이걸 실천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중 하나예요. 뭐냐면 어떤 운동의 마지막 세트에서 목표 반복수를 있잖아요. 그걸 2번 연속 훈련 때 2회 이상 초과해서 달성했다면 다음번엔 무게를 조금 늘려라 이런 지침이죠. 되게 실용적이죠. 오, 네. 그건 이해하기 쉽네요. 그럼 주기화는 뭐죠? 이건 좀 더 장기적인 계획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주기화는 장기적인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훈련 변수들, 그러니까 강도나 운동량, 운동 종류 같은 것들을 계획적으로 계속 바꿔주는 전략이에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훈련에도 변화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몸이 한 가지 자극에만 너무 익숙해져서 성장이 멈추는 그 정체기를 피할 수 있고요. 또 과훈련이나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주는 근력에 좀 집중하고 다음 몇 주는 근비대에 집중하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오늘 NSCA 17장을 통해서 쭉 살펴본 내용 정리해보면요. 효과적인 저항훈련 프로그램 설계는 첫째, 철저한 요구 분석으로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둘째, 목표에 맞춰서 핵심 변수들, 그러니까 운동 선택, 빈도, 순서, 부하 반복, 세트 휴식, 이 조합을 전략적으로 설정하고 마지막 셋째, 점진적 과부하랑 주기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네요. 핵심은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와 현재 상태에 맞춰서 스마트하게 훈련 계획을 세우고 또 꾸준히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룬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훈련 여정에 정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요. 오늘 다룬 저항훈련 설계 원칙에 더해서 예를 들면 플라이오메트릭, 그 점프 훈련 같은 거요. 아니면 스피드 훈련 같은 다른 유형의 트레이닝을 여러분 프로그램에 어떻게 좀 더 지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런 조합이 여러분의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